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세금의 정석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는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권을 이제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부여하고 있는 가장 큰 혜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특례 조항들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총 5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파산 선고 처분에 따른 비과세고, 두 번째가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1세대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고, 마지막으로 지적 재주사로 인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뭐 파산 선고나 농지의 교환 분합, 그 다음에 지적 재주사로 인한 조정금에 대한 비과세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거의 접할 일은 없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하고 아마 1세대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세대 1주택 요건이 어떻게 되고 그 세부 요건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했었을 때 그 양도가액에 불문하고 모두 다 세금을 안 내느냐? 그렇진 않고, 현재로서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의 이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안 내고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정 상식을 정해가지고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9억 원이 앞으로는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보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한테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주자는 국내에 생활터전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비거주자는 국외에 생활터전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 문헌적인 이렇게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이제 거주자라고 하는데, 이 거주자의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국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적 여부에는 관계없이 국내에 생활터전이 있고 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어떤 얘기죠? 내가 국내에 아직 주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건 국외에서입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국외에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가족들하고 몇 년 동안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소가 아직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가족들과 함께 와가지고 계속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적과 상관이 없으니까 생활터전이 국내에 있네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봐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터전이 국외에 있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생활터전 자체가 지금 현재는 국외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근로 기간이 끝나면은 국내에 들어올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거주자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세대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세대 요건입니다. 1세대와 그 특례가 어떻게 되는지. 세대라는 것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러니까 1세대를 구성하려면 일단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를 하고 이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그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말로 하면 조금 어렵거든요. 이걸 표로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라고 하는 거는 직계 존속이겠죠. 아래는 직계 비속입니다. 옆은 형제 자매죠. 결론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의 아래, 옆을 가족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 세대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아래, 즉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누나 댁하고 이제 같은 주소에 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 누나가 또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나와 누나는 어떻게 되죠? 나와 누나는 형제 자매 관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족 1세대 범위에 해당해가지고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고, 누나 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지 않고 만약 매형 명의로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나와 매형은 어떻게 되죠? 세대 가족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설령 한 집에 나도 한 채, 매형도 한 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 독립세대로 보기 때문에 나는 1세대 1주택자로서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 세대로 해당하는지 그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범위를 이제 공부할 때 항상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취득세하고의 이제 세대 범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 1세대 범위는 어떻게 구분한다겠죠? 실질이 아닌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같은 세대냐 여부를 판정하는데, 취득세에서의 1세대는 주민등록표, 즉 형식에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판정이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다르고, 또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를 판정하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한 날, 즉 세대 판정 시점이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양도일 전날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가 양도일 현재 세대를 분리해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동일 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하고 이제 같이 주소가 되어 있는데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이제 비과세를 받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택을 팔기 전에만 주소를 떨어뜨려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실질적인 주소를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주소를 분리시켜 놓은 시점은 주택을 팔기 직전. 왜?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분리시켜 놓은 경우, 그때는 물론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파악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세대 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1세대를 구성할 때, 판정할 때 기본적으로 1세대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30세 이상이면은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양도일 현재 사망을 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동일 세대로 1세대로 본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주택을 독립적으로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뭐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게 되죠? 배우자가 없어도 내가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기준 중위소득, 이게 이제 월 70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소득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없어도 동일 세대로, 그러니까 별도 1세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를 판정할 때는 세대 전원이 같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대 일부가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양돌연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동일 세대로 보는데 법적 사유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 법적 사유가 취약이라든지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이런 경우에는 양돌연재 동일 세대로 보는 일시퇴거 사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취약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그 취약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는 뭐 취약을 이유로 해가지고 주소가 이제 서로 세대원이 분리돼 있다.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 조세심판원이라 이렇게 보면은 같은 장소에서 각각 독립된 생계를 영위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심판례가 가끔씩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위하고 장모는 아까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일 세대입니다. 그러면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장모 명의의 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위도 양돌연재 1세대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장모 입장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돼서 이 B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못 받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납세자는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쟁송을 했죠. 왜? 동일 세대, 동일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 할지만 사위하고 장모는 경제적으로 독립세대에 해당한다 라고 해가지고 사위는 본인의 소득을 갖고 이제 생계를 영위를 하고 장모 역시 사위나 아니면 딸의 뭐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의 소득으로 해서 뭐 살고 있다. 즉 같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 그 여건에 있어서는 독립적 세대에 해당한다라고 봐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심판원하고 법원은 최근 이 납세자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양돌연재 1세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대원이 각각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각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해줘야 된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결로 해서 이기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양돌연재 실질적인 세대 독립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세대를 분리시켜 놓으면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례는 그렇지 않고 내가 뭐 과세관청하고 다툼이 있었을 때 참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련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오늘 같이 살펴본 내용은 그 세대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대에 대한 특례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세대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독립세대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하고, 최근에는 조세심판원이라든지 대법원에서 경제적 독립을 그 중점으로 봐가지고 같이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 독립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